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화제약 이슈들과 함께 주가의 흐름들 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전부터 이 대화제약 관련된 이슈들 계속해서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죠. 2달 전에도 올려드리고 4개월 전에도 올려드리고, 그래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 대화제약 관련된 영상들 저희 채널에서 꾸준히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는요,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입니다. 실시간 뉴스들, 이슈들, 시황들 이렇게 공유도 해드리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데 도움되시라고 저희가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로 해서 한두 개씩 올려드리고 있죠. 보시면 저희는 올려드린 종목들을 수익 난 거, 손실 난 거 다 이렇게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수익 난 것도 있고요. 반대로 손실로 마감된 종목들도 많죠. 그래서 수익도 날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로 마감되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이번 8월 달에 두 자릿수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 푸른기술, 자이글, 그리고 KCT, 한국선제 이 네 종목 정도가 8월 달에 올려드렸던 종목 가운데 두 자릿수 상승 파동을 좀 보였던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공부방 올려드릴 때는 8월 29일이죠. 8월 29일 올려드렸던 이제 한국선제라는 종목인데, 검색식 포착 종목, 기준가, 어디에 관련 수혜주인지, 그리고 3단계 매수 신호 발생이라는 양식으로 올려드리고요. 저희가 올려드린 시점이 바로 이날입니다. 8월 29일 금요일 3,470원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옆으로 기었죠. 이후부터 시세나 이런 부분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오늘은 4,970원까지 약 저희가 올려드렸던 기준가 대비 43% 정도의 상승 파동을 만들어 줬습니다.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는 종목은 반드시 이 3단계 신호가 뜨는 종목들만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캔들 아래에 신호 3개가 겹쳐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신호가 뜨는 종목들만 골라서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고, 이전에 올려드린 거, 수익 난 거, 손실 난 거 다 3단계 신호 발생된 종목들로 올려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신규 종목 하나 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는데, 역시나 3단계 신호가 발생돼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은 종목명이 좀 가려져 있는데, 요거는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면 어떤 종목인지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좀 단기 종목이나 이런 것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공부방 들어오셔가지고 검색식 포착 종목들 편안하게 무료로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 있고요.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주식과 정렬은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나오고요.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간단하게 체크하신 다음에 파란색 글씨로 보이는 공부방 입장하기 누르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화제약이 소폭 상승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20원 정도 상승한 14,240원에 종가가 형성됐고요. 일단은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승분을 반납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원래 주가가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가야 상승에 대한 신뢰도가 생깁니다. 근데 올라는 가는데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래 없는 상승은 반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는 하시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현재 5일선을 타고서 꾸준히 우상향 흐름들을 잘 견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우상향 흐름들 속에서 추가적인 슈팅이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5일선 훼손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반등세나 이런 부분들이 더 확장될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이제 대화제약의 추세는 박스권을 잘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의 어떤 상승과 하락은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을 때 또는 이탈했을 때가 문제인 거지, 이 박스권 안에서 노는 어떤 흐름들은 제한적인 상승과 하락 속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하락 또는 지금의 반등 또한 이 박스권 안에서의 제한적인 어떤 움직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이제 9월 2일 영상에서도 반등에 대한 3가지 시그널이 포착이 됐다라고 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정리하면 박스권 하단에 13,000원대 들어왔기 때문에 첫 번째 추세선 박스권 하단 추세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RSI 30 이하 과매도권에 들어왔고,
또 여기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RSI 30 이하 상승 장악형 패턴 이런 것들을 이제 반등으로 돌아나갈 수 있는 강력한 신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죠. 여기서 거래량만 좀 더 실려준다면 좋은 어떤 흐름들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다소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대화제약이 좀 더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으로 가려면 리폴락셀에 관련된 이슈가 나와줘야 되겠죠. 일단 올 하반기에 기대해 볼 수 있는 리폴락셀에 관련된 이슈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0월 달에 나올 중국에서의 어떤 보험 등재 여부 이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초에 나올 건데요. 리폴락셀의 적응증 확대 유방암으로 적응증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식약처에다가 지금 풋모커가 신청해 놓은 거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건데 이 결과가 결국에 승인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상승하게 되는 또는 이 박스권을 강하게 또 돌파하게 되는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그거는 결과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고 미리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주가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올 하반기 10월달 그리고 연말 또는 내년 초에는 이 대화제약 자체적으로 어떤 시장의 관심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증시에서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한 그런 투심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이 금리 인하. 미국이 금리 인하를 올해 최대 3번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최근 제약 바이오 쪽의 투심을 완화시키는 그런 이제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K바이오 수익률 탑10의 바이오가 휩쓸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K바이오 상장지수 펀드들이 수익률 탑10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장기간 힘을 쓰지 못하던 바이오 종목이 금리 인하 기대에 반등을 하면서 이제 바이오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만큼 시장 전반적으로도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심이 완화되고 있고 여기서 개별적인 어떤 이슈까지 좀 더해진다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올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대화제약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이슈가 좀 맞물리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거래량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올 하반기 좀 주목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자사주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 또 정부가 3차 상법 개정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의무 소각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가 110만 주, 지분율로는 5.91%나 해당하는 자사주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사주를 소각하느냐 여부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화제약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지분율이 상당하죠. 자사주도 뭐 110만 주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소각한다라고 한다면 주가를 단기적으로 10%에서 20% 정도는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지금 대화제약이 자사주를 대상으로 해서 교환사채 발행을 또 추진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자사주를 바탕으로 교환사채를 발행을 하면 단기간에 어떤 대규모 자금 마련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그 마련된 돈으로 재무 구조도 개선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신사업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때 당시에 이제 교환하는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시세보다 가치보다 낮을 경우에는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좋은 거는 소각입니다.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주당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주주의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건 소각인데 대부분 대형 제약사,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유한양행 같은 대형 제약사들은 소각하면서 주주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높이는 선택을 하는데 조금 중소형 제약사나 이런 때는 대부분 좀 교환사채나 이런 걸로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하는 용으로 좀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공시도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제약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자사주를 소각할지 아니면 뭐 교환사채나 이런 것들을 발행할지는 모르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라고 해요. 뭐 규모나 뭐 발행을 검토 중인 거는 맞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소각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기는 하는데 뭐 규모나 이런 것들도 확정됐다라고는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일부는 소각하고 일부는 뭐 교환사채를 발행하라 하거나 뭐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부 다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에게는 단기적으로 또 호재로 작용 또는 반대로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지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만약 이제 소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현재 그런 어떤 이벤트성 이슈나 이런 부분들까지 더해진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할 수가 있겠죠. 지난 7월달, 8월달에 떨어진 부분들을. 근데 만약에 뭐 교환사채 발행으로 간다거나 그런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거는 뭐 주주의 입장에서는 뭐 별로 크게 좋을 거는 없기 때문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데 조금 시간이 늘어지는 그런 이제 현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그거 말고 일단 10월달 그리고 연말 이 부분에서 대화제약 자체적으로 어떤 가지고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되겠죠. 어떤 결정을 할지는 그때 가서 또 이제 보면 되고 일단 오늘 수급에서는 대화제약이 외국인들이 좀 10,000주 정도 매도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1,200주 정도를 사들였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꾸준히 보여왔었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일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좀 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있었네요. 그럼에도 최근 20일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한 10만 주가량을 매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꾸준히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왔던 상황이죠. 그래서 평균 단가나 이런 부분들도 한 중간 정도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아직까지는 손실을 보고 있는 외국인들도 아직은 뭐 크게 수익 보고 있는 단계는 아닐 거고요.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 평단은 한 중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수익을 보려면 결국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한번 크게 올라올 때 그동안에 뭐 모았던 거를 차익 실현하거나 그런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대화제약의 올 하반기 이제 뭐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9월이고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좀 남아 있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어떤 이슈들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면 10월 달에는 리포락셀렉 중국의 위암 치료제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죠. 글로벌 파클리탁셀의 어떤 시장 규모가 총 5조 원 규모라고 하고요. 이 중에 이제 중국 시장이 2조에서 2조 5천억 원 정도의 규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보험에 등재가 된다면은 지금은 좀 비싸요. 비싼데 보험에 등재가 되면 반값으로 치료가 가능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요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가 있고 늘어나는 만큼 점유율이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 등재 여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12월 또는 내년 초 요 구간에서는 바로 이 리포락셀의 적응증 확대, 지금은 위암 치료제로 쓰이고 있지만 유방암의 치료제로도 쓰일 수 있는 그런 적응증 확대의 품목 허가를 지금 국내 식약처에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나왔을 때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는 역시나 주가에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이 두 가지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안 3차 상법 개정안 어떠한 이슈 속에서 자사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들도 좀 신경 써서 하반기를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에 이 박스권 안에서 그런 어떤 이슈 속에서 다양한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슈 속에서 이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하는 그런 형태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16,000원대를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뚫어주고 거래량까지 한 2천만 주 이상 실리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지긋지긋한 이 박스권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방향성을 위로 한 단계 더 레벨업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보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이게 좀 돌파가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화제약 이슈들 같이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슈, 뉴스 그리고 여러분들 공략할 수 있는 관심 종목 올려드리고 있는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주식과정료를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있습니다. 체크 간단하게 해주시고 공부방 입장하기 파란색 글씨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공부방에 올려드리고 있는 관심 종목들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수익 나는 것도 있고 손실 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수익 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신규 종목들 하나 또 올려드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오늘 들어오시면은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